안녕하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여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중국에서 식품을 생산하고 수입과 유통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식품안전법인데요. 2008년 중국에서 발생한 멜라민 분유 사건 기억하고 계신가요? 중국의 한 분유 생산 업체에서 영화 분유의 단백질 함량이 높아 보이도록 식품의 사용이 금지된 멜라민을 분유에 첨가하였고, 이 분유를 먹은 약 29만 6천 명의 영아가 신장의 결석이 발견되었으며 11명의 영아가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후 해당 분유 생산 기업은 폐쇄되고 회사의 총 책임자는 2009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중도 감형을 받아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렇게 대형 식품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식품에 대한 기본위생 등 안전의식의 확립을 목적으로 중국 식품안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식품안전법은 1995년 식품위생법에서 시작하여 2009년 지금의 식품안전법으로 개정되면서 명칭도 변경되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개정 내용은 바로 식품안전법을 위반한 제품을 판매하면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의 10배를 배상해야 한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식품안전법은 2018년도에 개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요. 식품안전법은 총 154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위험평가, 식품안전 표준, 생산자의 의무, 라벨과 설명서 및 광고 규정, 특수식품 품목 규정, 식품 수출입, 식품안전사고 대응, 그리고 감독관리와 법률 책임까지 전반적인 식품의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수출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식품안전법의 주요 조항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조항은 수입식품 관련 내용입니다. 바로 제92조인데요.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입식품은 해외 기준이 아닌 중국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중국의 기준은 바로 중국의 국가표준에 관한 것으로 식품의 유형, 유형별 위생지표, 식품첨가제 제한량, 중문라벨 규정 등 제품의 생산부터 포장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표준을 기재한 것인데요. 한국의 식품공전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이 조항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수출국이 기준에 부합한다고 해도 중국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과 유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으로 명문화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반드시 수출을 진행하기 전에 수출 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겠죠. 국가표준과 관련된 내용은 영상 5번째 편에서 상세하게 다루니 꼭 참고하세요. 식품안전 주요 조항 두 번째, 바로 97조인데요. 수입식품은 반드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문 라벨에 원산지와 중국 내 판매자의 정보와 같은 내용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밖의 표기사항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중문 라벨이 법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중문 라벨의 중요성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은 식품안전 제73조, 바로 식품의 광고의 내용에 관한 것인데요. 식품 광고의 내용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질병의 예방, 치료 효능이 있는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허위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는 규정입니다. 식품 생산자와 경영자는 반드시 식품의 광고 내용에 대한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 예정인 제품 포장지에 인쇄된 한글이나 중문 내용 혹은 판매를 위한 홍보 자료 등에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다면 식품안전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니 충분한 검토가 진행되어야겠죠. 자, 그럼 앞에서 살펴본 식품안전법을 위반했다면 어떤 상황에 부딪힐 수 있을지 식품안전법의 다음 조항을 살펴볼까요? 바로 제148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식품안전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을 생산 혹은 판매하거나 이를 명백히 알고 있음에도 생산 판매를 한 경우 소비자는 손실에 대한 배상 외에도 지불한 금액의 10배 혹은 손실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금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중국 내 생산된 제품과 수입된 제품에 관계없이 중국의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이러한 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을 반환하고 별도로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소비자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 조항을 명문화한 것인데요. 실제로 2017년부터 중국에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식품만을 전문적으로 찾아내어 민사소송을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는 수입식품 전문 식파라치가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배상금을 많이 받아내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을 대량 구매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AT에서 발간한 중국 식파라치 사례집을 참고해보면 라벨 표기사항의 하자로 인해 식파라치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한국 제품의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 중 라벨의 경미한 하자는 제외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경미한 하자라고 할지라도 단순 오타로 인한 기재 오류가 아닌 이상 라벨 기재의 정확성에 대한 점검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문제 삼아 전문 식파라치의 손을 들어준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문 식파라치는 보통 단체로 팀을 이뤄 활동하는데요. 전국에 이미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동시에 대량으로 구매하여 전국 각지의 법원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니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겠죠. 또한 소송과는 별도로 문제가 있는 제품으로 확인되면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을 모두 회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가 막심했는데요. 어렵게 수출이 성사되어 제품을 수출했는데 중국에서 식파라치의 투서나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보다 클 수 있어 유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했던 주문 라벨을 잘못 제작하거나 식품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광고를 진행하게 되면 중국 식품안전법에 위배되어 소비자에게 큰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고 어렵게 일궈낸 수출 성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점검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중국 식품안전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중국 수출 시 우리 제품이 중국 규정에 부합하게 생산되었는지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안전법의 내용은 앞에서 설명한 규정 외에도 다른 영상을 통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도 일부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수출기업의 최종 목표는 우리 제품이 안전하게 중국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중국 소비자들에게도 꾸준히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요?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이용하시면 우리 제품이 중국 기준에 부합하는지 식품안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지 현지 전문가가 검토를 진행해서 수출기업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자문이 완료되면 주문 라벨 문안을 규범에 맞게 제작해 드리고 필요시 중국 인증기관에서 별도로 라벨 검사 보고서까지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가 있으니 아직도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모르고 계신다면 바로 신청 방법을 참고하셔서 AT 현지화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식품 수출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구독 꼭,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